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앞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듯한 느낌은 살짝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항을 받냐 못 받냐를 떠나서, 자, 일단은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쉬었다가 가는 전략이 굉장히 또 우리가 중간에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는 구간이 좀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일단 영상에서 제가 또 깊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최근에 추천주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분석 잘 해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앞전에 발생이 됐던 이런 실적적인 부분 플러스 시세는, 주가 시세는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제 2분기에 어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도 좀 좋은 시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과, 성적, 그 실적, 그렇죠? 실적이 좀 잘 나타났다는 건데, 전 세계 완성차 중에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테슬라와 현대차만이 2분기에 흑자를 보였었습니다. 굉장히 또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근데 또 그 중에 삽목했던 게, 우리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6월 달이 판매량이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판매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7월, 8월 달에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폭이 줄어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결국에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일부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 실적이 감소되는 부분은 주가에 전혀 녹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아무래도 굉장히 핫한 뭐 전기차 시장, 그쵸? 우리 그 배터리 시장에서도 우리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쵸? 선두주자를 나가고 있는 배터리 쪽으로, K 배터리로 굉장히 또 국내 3사가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큰데, 국내 3사는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점유율만 해도 벌써 25% 정도가 됩니다. 거의 독보적인 1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좀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친환경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전기차 이쪽으로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맞습니다. 현대차를 바라보시는 분들 또한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관점으로도 보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나 과하게 올라왔을 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세를 가져오면서 조금 이 당시에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했는데, 일단 수급 자체가 이런 어떤 소비주라든지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 한번 언택트나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쪽하고 그쪽하고 물론 어느 정도 차이나 추세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뒤처지진 않거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PBR이 0.6배 정도면 아직도 저평가이긴 합니다. 물론 그냥 단순 재무제표로만 단순 계산했을 시에 그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분기, 4분기에도 오히려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이 고급차 브랜드에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뭐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많이 남는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남고, 사실 중형차, 뭐 중소형차 요런 차들, 세단 기본 뭐 아반떼나 요런 우리 차량들은 사실상 시장의 점유율과 인지도를 위한 전략 상품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마진이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벌써 아반떼에도 메모리 시트 들어가지, 또 시트 자체 색깔도 막 우리 다른 컬러로 톤으로도 들어가기도 하지. 뭐 그래서 오히려 진짜 준중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고급차의 기능들이 또 대부분 대거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본다면 비슷한 옵션을 들어갔고 차체 차이만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2,500만 원 부근이다. 야, 이거는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키가 굉장히 좀 큽니다. 제 키가 188, 189 정도 되는데 아반떼를 타면 구겨 타야 돼요. 다리도 핸들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차가 너무 이뻐가지고 카쉐어링으로 한번 타봤어요. 굉장히 이뻐요. 차 이쁘고 좋은데 제 차로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의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길래 저는 사실 뭐 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고급차라든지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SUV 쪽으로 마진이 좀 많이 남지, 이런 중소형 차 쪽에서는 마진이 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일반 뭐 준중형, 중형 세단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 시장 쪽에서 지금 전기차나 뭐 수소차 쪽도, 국내 수소차 같은 경우에 넥소에는 7,500만 원대 정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지원금이 한 3천만 원도 나오나요?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인데, 지원금이 없이 4천만 원에 이 차를 사거나 판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회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코나인가요? 코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판매했을 때 500만 원 정도 손해라고 해요.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현대차가 다양한 모델들을 양산을 해서, 또 양산 시기를 2024년에서 2022년까지 당겨오면서 시장을 먼저 선점해 버리겠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스텝 1 단계는 지금 이 부분에다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목표가, 그들이 최종적으로 시장을 완전 그냥 장악해서 점유율을 확보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추후에는 마진이 남는 차량들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챙겨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럼 일단은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과정, 최종적인 목표까지 가기 전에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였고, 일단은 그런 거는 앞으로 2022년까지라고 했으니 현재 당장의 단기적인 퍼포먼스 시세에는 조금 과분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을 때, 이날 언제입니까? 8월 10일이죠. 이날 우리는 좀 매도를 좀 일부라도 했었던 날입니다. 이때가. 자, 여기 보시면 8월 10일 날 수익 인증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인증인데, 여기도 보시면 현대차 뭐 59%, 뭐 54%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챙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수익을 챙겼었고,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16%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봤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해왔어요. 매도를 꾸준하게 좀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현대차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때문에 사고 싶어라고 저는 답변을 또 하죠. 그럼 뭐 앞으로 전기차가 어쩌고 저쩌고 알고 있네. 그럼 사면 됩니다. 사면 돼요. 단 2022년까지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중간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자신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라. 지금 꼭대기인 거 알면서도 살 수 있는 거는 그걸 다 인지하고 정말 먼 날을 바라보고서 산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특징적인 건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가지고 그제서야 관심을 갖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부터 거의 10만원 단가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8월 10날 매도를 했다라고 했죠. 16만원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한 60% 가까이 된 수익률을 이때 당시에 챙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만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를 다 했어요. 사실 전략 매도라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편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전고점을 뚫고 가니 많이 하는데, 글쎄요, 뭐 가더라도, 갈 땐 가더라도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인 단가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요. 중장기 관점으로 새로 신규로 편입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 더 매력 있는 단가에서 잡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신규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에서도 여기 매수 언제 하나요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사실 그렇게 크게 끌리지 않아서 아직 안 샀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일단 기대를 해서 올라온 건데,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매도세가 초래가 돼야 되는데, 그 매도세 치고는 조금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자동차 쪽, 전기차 쪽 굉장히 좀 모멘텀으로 좀 좋은 시세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거는 결국에는 당장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주가에는 좀 퍼포먼스가 좀 적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굳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되나? 라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VIP 회원님들께 오히려 추천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다 팔고 공식적으로 추천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다고 또 돈을 안 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하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림원 소프트랩 같은 경우 이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삼각갭이 발생을 했어요. 삼각갭이 발생을 하면요, 이 캔들이 여기 위에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양복 안에 들어온 날은 하루 이틀이면 돼요. 그러면 이날 5일선 접근하는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이 삼각갭 매매 방법인데,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 많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공부를 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6,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뭐 종가의 막판에 더 올리긴 했는데, 자, 보시면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좀 더 올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량으로는 가져갈 사람은 스윙으로 더 가져가도 좋다. 왜? 일봉상에서도 앞전 고점까지 이제 1,1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 우리 새로운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더 이쁘게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또 좋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오히려 중간에 제가 잘 탑승을 시켜드리고 단타로서는 먹고 나와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으로는 소액으로 가져가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3%대, 3%대, 뭐 4%, 여기도 보시면 4에서 5%, 그렇죠? 대원제약도 제가 유튜브에 공식 추천드렸던 종목 벌써 대원제약 다 수익 실현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4%도 있고, 그렇죠? 영림 4%,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이 맞는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가도 전량 매도하지 않고 나머지 좀 좋은 종목이고 괜찮다 흐름이, 그랬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일부는 남겨두는 그런 재미를 또 가져가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하루의 수익률입니다. 뭐 수익금들이나 뭐 수익률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짧게 접근을 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하루 이틀 더 가져가겠다 하는 거, 대원제약 같은 거 또 12% 수익 정도,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부강약품도 딱 이틀 보유해가지고 또 좋은 시세 봤잖아요. JCN 시스템 어제 매매했던 거, 그렇죠? 어제 들어가서 어제 팔고 나온 겁니다. 뭐 6%, 10%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두되, 그 다음에 더 슈팅이 나오는 거는 소액으로 쭉 가져가서 챙기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4% 매도, 7% 매도, 10% 매도, 얼마나 진짜 이쁘게 매도를 잘 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매매를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10%에서 한번 매도를 전량 다 했다 한 번에, 그리고 주가가 빠졌다? 그거는 그냥 홀짝 게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기가 고점인지를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그렇죠? 그거 한번 맞췄다고 기세등등 해가지고 난 진짜 점쟁이야, 쪽집게야, 나 주식 잘해?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JCN 시스템 어제 보세요. 15%대 이렇게 또 분할로서 뭐 12%. 어제 하루 들어갔다 나온 종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시세가 나는 거는 나는 거대로, 좀 적은 거는 적은 대로,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은 수익을 좀 챙겨가야 된다. 제 유튜브 그리고 꾸준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구독하셔가지고 꾸준하게 보시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내용들 많이 오픈을 해드리잖아요. HLB 수장님 유튜브 보고 조금 들어갔는데 수익은 많네요 하면서 HLB도 타점 잡는 것도 제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자, 유튜브에도 답이 있다, 정독 필요. 여기서 공부한 덕분에 분할 매도해서 더 차분히 대응했어요. 그렇죠? 매매에 대한 습관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여러분들 분명히 또 좋은 시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또 디테일한 교육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됩니다. 자, 현대차 30분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런 대형주들 이왕이면 뭐 어느 자리에서 잡든 좋은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자리에서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스토캐스틱 활용하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제 차트 보시면 뭐 있습니까? 분봉은 저는 이평선도 안 봐요. 분봉은 이평선도 필요 없고, 일봉에서는 거래량 이평선 3개 끝입니다. 이렇게만 보고 리딩을 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수익이 난다. 골든크로스 수익 난다. 골든크로스 수익 난다. 여기도 지금 나왔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제 앞으로는 또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회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진짜 미친 활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토캐스틱 15분봉 미쳤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 상승장에서 따라가서 수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또 해주십니다. 그렇죠? 스토캐스틱 5분, 15분, 30분봉 활용법 진짜 마음에 드네요. 어떤 종목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산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한투 서버 오류로 인한 깊은 빡침이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살아남을 구멍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장님의 스토캐스틱 방법으로 지금까지 8개 종목에서 7번 단타 수입 보고 한 번은 그냥 평타로 끝났어요. 이 정도면 단타로는 최고의 방법 같아요. 저점에서 잡아서 욕심 안 내고 2, 3% 먹기엔 이거만 한 게 없는 듯.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아랫꼬리 찾는 재미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아랫꼬리 찾는 재미다. 아랫꼬리는 뭐예요? 결국엔 장중에는 음봉인 거예요. 근데 그 음봉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꼬리이고 저점인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매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회원님들도 이런 음봉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 사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고, 이런 데서 팔아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끝으로 팁을 좀 하나 드리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추천주는 앞에 영상에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요거에 대한 활용법을 살짝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 한번 보세요. 오늘 영진약품.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을 보였던 자리는, 그쵸? 이 급등 보였던 자리에서 어때요? 단기적으로 스토캐스틱 고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단가에 왔을 때 혹은 이런 라인에 왔을 때도 어때요? 진행 중이에요. 상승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올 때도 스토캐스틱은 50 밑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건 더 간단한 소리예요. 아직 과열로 접어들지가 않았어요. 과열은 여기서부터 과열이 접어든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어때요? 시세가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도 사인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기업의 재무나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가격에 얼마큼 잘 살 거냐, 그리고 어떻게 평단 관리를 잘 할 거냐는 결국 기술적 분석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일부라도 차트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 기업이 이러이러하네? 그럼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건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직 못 버티실 거 아니에요. 계좌에 마이너스 20% 30% 찍혀 있는 거 버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추후에는 가기는 간대. 그냥 버티실 수 있겠어요? 마지못해 버티는 거지.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실제로 마이너스 15% 20% 찍혀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단가들 잡는 것들도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결국에 시세나 차트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는 반드시 좀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같이 해야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분석과 공부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에는 스토캐스틱이 잘 먹히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좀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VIP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이 금액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르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이 같은 금액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초보 입문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오셔가지고 또 교육 받아 가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또 개별 능률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의사가 있거나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